2025년 3월 30일 오후 3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중국 그레이트 월 합의에서 신규명을 발매한 1대72 스케일 LTNC 썬더볼트 2 키트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주요 부품 위주로 다듬고 목공유풀과 마스킹 테이프로 가조립할 예정이고요. 부품 다듬으면서 중간중간에 장단점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뒷부분에서 오글거리는 총평을 내릴 예정이고 방송 끝나면 편집본이 올라갈 예정인데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물론 편집본에서는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점 다들 아시죠? 영상기를 짧게 편집해야 하니까.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어제 같은 경우는 끝나면 좀 이후 공개로 전화를 했는데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 끝나면 바로 멤버십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품질 관련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라이브 본방 시간 엄수하시거나 멤버십 가입하시고 라이브 방송 재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결정판이냐 아니냐 요건데 음, 일단 발매하자마자 1대72 스케일 AT&C 썬더볼트 2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그리고 본방 시작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히 1년 전에 2024년 3월에 1대48 스케일 AT&C 썬더볼트 2가 완전 신구명으로 발매가 됐고 정확히 1년 뒤에 요 키트가 신구명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신규 부품 추가한 ATN A용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1대72 에이전시 결정판이 된 녀석이고요. 그리고 그 1대72 스케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메이커에서 ATN이 있긴 있어요. 뭐 아카데미, 에어픽스, 하세가와, 하비보스, 이따레리, 모노그램, 레벨 이렇게 좀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발매한 키트 발매한 키트는 하비보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네, 어, 2000년 이전에 나온 것들이에요. 아카데미는 1988년에 나왔고, 에어피스는 1983년, 하세가와는 1982년입니다. 그리고 하비보스가 그나마 2007년입니다. 2007년. 이따리는 1997년, 모노그램은 1997년, 1997년입니다. 그리고 C형까지, C형까지 발매한 메이커는 요 메이커 중에서 하세가와하고 이따레리 정도만 있습니다. 하세가와하고 이따레리. 나중에 이제 신규 부품 추가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독일 레벨도 C형이 있거든요. A10 1대72 C형이 있는데 독일 레벨 오리지널 게 아니라 이타리얼이 재포장판입니다. 그래서 제외했어요. 그래서 기존 1대72 A10 최근 키트인 하세가와 A10보다는 품질이 좋아서 결정판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먼저 발매한 1대48 A10C 키트를 1대72 스케일로 스케일 다운한 키트입니다. 이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키트가 아니라 작년에 신규명을 발매한 요 키트, 키트를 스케일 다운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 신규명 키트 치고는 조금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소홀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A10 관련해서 공식 계정에서 뭔가 좀 마케팅 차원의 뭔가 포스팅이 있었는데 1대70 A10은 거의 뭐 찬밥 찬밥 취급하듯이 그렇게 발매가 됐어요. 네. 지금까지 공식 계정에서 시사출 런너하고 사진, 시사출 조립 사진하고 공식 완성 장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발매한 당연한 거지만 먼저 발매한 1대48 A10 키트의 부품 설계를 기준으로 부품 수를 적당하게 줄였습니다. 네. 줄이긴 당연하죠. 1대70이니까 1대48 부품 분할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고 줄여야 되는데 줄이긴 줄였는데 무장류 부분을 보면 부품 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어? 이제 그래서 주간 모너스 때 그 소개를 할 때 좀 늘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A10 그러니까 1:48 키트에 없는 무장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혜택인 거죠. 자, 그리고 기순 오즈건, 테일건, 줄기 윙팁 요런 이제 각종 센서를 또 분할했어요. 부품 분할을 1:48 형님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부분 수를 줄이긴 했는데 요런 부분들은 음 음 부품 수를 줄이면서 좀 희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센서 쪽 부품 분할은 안 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가동익 중에서 주위계 에어로론만 분할을 했고 나머지는 다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불만은 아니에요. 1:70에서 해 주면 좋긴 한데 부품 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부품 분할을 안 하더라도 좀 이따 인제 부품을 직접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디테일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두리뭉실하지 않아서 굳이 뭐 분할 안 해도 큰 불만은 없다. 네. 분할을 안 했는데 디테일까지 두리뭉실했으면 "야이씨!"라고 뭐 했을 텐데 그건 아니어서. 자, 그리고 또 부품을 줄이면서 어 요것도 같이 줄였습니다. 그 메인 엔딩기의 스폰선 좀 볼록 튀어나온 거 페어링처럼 생긴 거 있죠? 고거를 분할하지 않았어요. 그 뒤쪽 페어링, 그러니까 챔버 플레어 디스펜서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분할할 수밖에 없는 게 어, A형 바리에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바리에이션 때문에 그 스폰선 뒤쪽의 페어링은 분할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부품 수를 줄이면서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C형 이외의 다른 바리에이션, 특히 A형을 발매를 할 때 교체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 많아졌어요. 뭐 세부 디테일 아무리 좋아도 프로포션 개판이면 또 이것도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프로포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기 전에 부품 다듬기 다 해놨고 사진 찍어서 또 게시 커뮤니티 또 찍어서 올렸었죠. 네, 그거 보면서 시기사진하고 보고 예전에 그 찍어놨던 1:48 사진이라든지 다른 분 제작기하고 좀 살펴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키트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죠. 이어가기도 하겠습니다. 네. 키트 박스 네, 다들 보셨고 박스 크기는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18이 그렇게 작은 기체는 아닌데 1:72 스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도 작아졌고, 그리고 또 부품 수도 줄였기 때문에 음, 박스도 작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1:48 스케일 같은 그런 부품 분할이었다면 네, 박스 높이가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48 애칭을 같이 제가 좀 해놓은 거고, 여기 흰색 박스에는 투명 런너, 네, 네, 투명 런너 이렇게 음, 음. 원래 또 가드가 있긴 한데 또 파손될까봐 네, 이거 중국 택배 애들이 또, 네, 뭐 국내 택배도 던지긴 하지만, 네, 해외 직구 중국에서 시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 국내 택배 박스하고 중국 택배 박스 두께가 달라요. 네, 엄청 두껍죠? 네, 하도 험하게 다루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도색 데칼 가이드, 그다음에 데칼. 음. 설명서는 판형이 좀 줄어들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런너 다이어그램. 음. 그래서 부품 본체 부품 수는 많이 줄어들었고 모장 쪽은 오히려 48보다는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애칭도 거의 똑같은 애칭을 1:72로 줄였고 무게추, 네, 음, 무게가 줄어든 무게추 빠지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좀 칼라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좀 시정할 부분이 좀 있어요. 시정할 부분이 네, 어떤 부분이냐면 칼라 인쇄 재본되어 있고 판형 B4 판형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좀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키트가 좀 키트 박스 면적이 그죠? 네, 그래서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줄였고, 그 다음에 1:48 설명서에는
부품 번호 지정 오류가 좀 몇 군데 있었는데 1대 72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안 보였고요. 그리고 요 말리전 합의도 설명서 음, 설명서 그 단계별 세부 설명이 없어요. 뭐 우리들은 뭐 에이수도 사출 자서 조능수 커피 바스터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네, 요런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요 키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다 비행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세부 정보 충분히 뭐 영어, 중국어로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세부 설명이 없고 그리고 어 왼쪽 오른쪽 표기가 있는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엔진 나셀 네. 여기 표기가 되어 있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색상도 되게 연해. 응? 그나마 좀 그 부품 번호 요 문자 레터링만큼의 크기를 더 키워야 되고 굵게 진하게 해야 되는데 진하지도 않고 색상도 연해가지고 크기도 작고 그래가지고 잘 좀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어떤 단계로 가면 왼쪽 오른쪽 이것도 좀 빼먹었습니다. 제가 요거 메인 랜딩 기어 스트러 조립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펜으로 표시를 한 거야. LR. 공간 많잖아요. 어. 왜 빼먹는 거야? 이런 거? 1대 48 설명서에는 없어서 그런가? 없으면 더 넣어야지. 네. 이것도 에어로런, LR. 게다가 이 설명서 이미지를 보면 부품을 뒤집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런 거. 예. 이 F2 조립 때문에 이 왼쪽에 에어로런을 뒤집어 놓은 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더욱더 이 LR 표기를 확실히 해줘야죠. 음. 이 부품 뒤집어 놓은 걸 이쪽에서 뒤집어 가지고 이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를 또 순식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거. 응?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것도 오른쪽 왼쪽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빼먹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수직 밑도 마찬가지. 어. 안녕하세요, 비니님 어서 오십시오. 음. 이거는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보고 해독을 하면 안 되고 이거 봤을 때 이거 왼쪽 오른쪽 부품 몇 번 몇 번 몇 번 바로바로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판단을 해가지고 제작할 수로 만들어야지 이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아니 그냥 부품 떼어놓고 조립해보고 다시 맞춰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음. 그리고 지금 무장 쪽 같은 경우는 좀 설명서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이게 폭탄인지 뭐 포드인지 뭐 ECM 장비인지 이런 거 다 표기를 해놨잖아. 여기는 잘 해놓고 앞쪽 단계는 다 없다니까. 이런 거 영어하고 중국어로 잘 표기를 해놨잖아. 이거는 칭찬할 만한데 왜 앞에는 안 했냐고. 앞에는 뒤쪽에도 보면 도색 테칼 가이드 네 꼼꼼하게 다 표기를 해놨죠. 네, 여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그리고 모장 오디넌스 이것도 네,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잘 살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킹은 7종인데 1대 48은 마킹이 5종입니다. 네, 마킹이 2종류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1대 48 마킹 5종에서 신규 마킹 2종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마킹 A하고 마킹 B가 여기 있는 거 B 요게 새롭게 들어간 거고 C부터는 1대 48 키트에도 들어있는 마킹 들어있는 음. 작년에 신규명어 나온 네 말리전 합의 A10 동체 부품입니다. 요렇게 기억나시죠? 네. 아이고 저 목공잎을 아직 덜 뗐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지금 아담하게 생긴 게 올해 음, 음, 3월달, 네, 3월달, 이번 달에 신규명으로 발매한 네, 1대 72.
A10 C형 동체 부품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 분할? 네,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대로, 네, 여기 좀 홈 파져 있는 거, 접착 가이드라든지, 뭐, 요런 거? 요런 거는 조금 더,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부품 분할세는 여기 지금 APU 이그저스트 있죠? 네. 7위는 요렇게 해놨어요. 좀 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놓은 거 빼고는 반대편 보더라도, 네, 똑같아요. 얘는 지금, 네, 4판은 이쪽 반대편 막혀 있는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는 정도? 구멍이 뚫려 있는 정도? 한 두 군데 다르고, 전체적인 거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좀 다르구나. 세 군데네. 네. 어벤져 기관포 쪽. 네. 여기도 부품이 좀 세 개 들어가는데 얘는 두 개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줄인 것 때문에 이 부분 또 접착면 설계가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부품 수를 줄였기 때문에 얘가 1대 48 같은 건 자잘한 그 안테나 부품들 되게 많거든요. 페어링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그냥 동체 부품과 같이 뽑아내는 것도 좀 있습니다. 따로 분할한 것도 있긴 한데 아, 동체 부품하고 같이 뽑아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빼면 전체적인 분할 라인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장난 아니죠? 네. 네, 이렇게 싹 들어가죠? 네. 주익이.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번에 7위가 나오면서 제일 달라진 게 아마 주익 쪽, 음, 부품 분할이에요. 지금 4파를 보면 요 저기 인보드 플랩하고 아웃보드 플랩이 다 분할이 된 어떻게 보면 분할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7위를 보면 좀 다르죠. 7위는 이 부분이 같이 사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48은 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수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치료는 주익 쪽에서 양쪽에 있는 에어로런만 분할을 하고 인보드 플랩하고 아웃보드 플랩을 주익 상부 부품하고 같이 사출을 해버려 부품 수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조립성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48보다는 7위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7위가. 물론 요거 각도 조절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실망을 하겠지만 근데 1대 48도 각도 조절은 또 안 돼요. 네, 분할만 돼 있지. 자 그리고 동일하게 왼 양쪽 주위 가운데 연결이 돼 있고 요게 요 부품 하나로는 그렇게 큰 지지를 할 수 없습니다만 요 밑에 주위 화면하고 동체 배면 부품 얘도 이어져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접착이 되면 네, 은근히 또 강도가 좀 생겨요. 지지대 역할을 좀 하거든요. 네, 든든하게. 네, 그래서 1대 48 부품도 보면 똑같아요. 무게추 접착 위치도 네, 이렇게 동일합니다. 다만 48에서는 이 스폰선 요 부분을 따로 분할해서 슬라이드 금형으로 뽑아서 접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7위는 같이 사출을 했죠. 뒤쪽 페어링만 분할하고. 그런데 요게 더 조립성이 더 좋아요. 4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립을 했을 때, 이 스폰선하고 이 앞부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깔끔하게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7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음, 두껍게 사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품 두께가. 그래서 휘어지지도 않고, 얘도 또 다른 48에서는 요 부품 분할했던 이런 것들도 같이 사출을 했고 디테일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립을 해보면 딱 맞아요 또. 깔끔하게 딱 맞아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부품 수를 줄이면서 조립성이 더 올라갔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네. 그래서 48 만들 때보다는 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 이렇게 되어 있고 자잘하게 지금 눈에 좀 잘 안 보이는데
플러스 리벳이 다 찍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리벳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 먼저 발매한 형님 부품 분할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적절하게 좀 부품 분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준 오죽건, 그 다음에 공중급유, 요 패널 따로 분할을 했었죠. 그거 조립성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1대48하고 동일한 부분이고, 이 측면 요것도 좀 전에 봤듯이 동일하게 분할이 돼 있고, 여기 앞부분 요건 또 형식별로 해가지고 또 디테일이 좀 다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분할을 했고, 1대48 같은 경우는 이 조성석 측면 격벽 이거를 따로 분할을 했어요. 요 몰드를. 그런데 7위는 이게 따로 분할하기가 좀 그랬는지 아예 동체 부품 안쪽에다가 요렇게 측면 요거를 새겨 넣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더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조립성이 더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디테일이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샤프하게 좀 새겨놨고, 그죠? 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급이 커버. 음. 아카데미 1대48은 아마 이 몰드가 없을 거예요. 패널 라인이 데칼로만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만리장성 합의는 1대 48, 1대 72도 요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키트 데칼에 세 종류의 데칼, 그러니까 검정색, 회색, 흰색 데칼도 같이 다 빠지지 않고 다 넣어줬어요. 공중급유도 패널 라인 이렇게 되어 있고, 동체 부품하고도 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나중에 조립한 다음에 또 말씀 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또 까먹을 수도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같이 뽑아서 분할하지 않아서 세부 디테일이 좀 뭉개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이 센서 높이가 1대48하고 동일하게 약간 높아요. 약간 높아. 음. 그러니까 1대48 A10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수정하지 않고 1대72로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요것도 같이 오류가 있는데, 1대48에서 1대72로 줄이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틀린 그 오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48은 좀 어색해 보이는 7위는 어색한가? 네, 잘 못 느끼는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 마리노 합의는 요게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48도 그렇고 7위도 그렇고, 요 패널라인 기준선으로 봤을 때. 근데 7위는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지다 보니까 그게 크게 좀 느껴지지는 않는다. 네,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위는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길이가 좀 길어요. 음. 지금 이 사진 찍힌 것도 아주 정확하게 정측면에서 찍은 건 아니거든요. 약간 사선인데 요거 보시면 약간 사선에서 찍은 거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지금 키트 부품이 네, 저 가조립할 때 바로 보이더라고요. 좀 길어 보이는데 48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아무래도 방열판 디테일 때문에 또 벨메품 회사에서 뭐 3D 프린팅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요 길이도 아마 수정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1대48, 오른쪽에 1대70입니다. 왼쪽 1대48은 좌우 격벽 스로틀 조종간, 그다음에 캐노피 닫힌 상태 그 부품하고 요거 조그만 거, 네, 요것도 같이 좀 목공유 풀로 가조립을 한 상태예요. 네, 그걸 빼고 보시면 똑같죠? 네, 샤프하게 줄였어요. 음. 특히 이제 좌우 콘솔 디테일도 어, 거의 똑같이.
네, 샤프하게 줄였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사주자석 접착 가이드 위치 형상도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줄여놨습니다. 음. 그러니까 1대 72 스케일 측면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받은 거죠. 만 얘가 7위가 먼저 나왔으면 아마 이 상태로 나오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디테일로 나오기는. 1대 48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줄여서 이 정도 나온 거지. 7위가 먼저 나왔으면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1대 48 같은 경우 요거 있죠. 피벗 튜브 피벗 요것도 다 분할이 돼 있거든요. 근데 7위는 그냥 함께 사출을 했고 헤드레스트 쪽이 조금 좀 두리뭉실해야 될까? 네. 그래서 7위 같은 경우는 사출자석 부품수가 총 5개인데 48은 총 8개입니다. 3개가 더 많고요. 시트 벨트 몰도 함께 사출을 했고 시트 벨트 애칭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헤드레스트 양쪽에 튀어나온 거고 엔바이러먼탈 센서 그 피톳 네, 요거는 분할하지 않았고 1대 48에서 분할을 했고요. 음. 그래서 보시면 이 측면, 사출자석의 측면 디테일은 되게 샤프한데 헤드레스트 쪽은 좀 두리뭉실해요. 네, 투박해요. 네. 그리고 조정석 마스터보이 세팅할 때 사출자석 높이가 좀 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이따 캐노피 세팅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가조립 안 했으면 또 발견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높이를 좀 조절을 하지 않으면 닫힌 상태로 제작을 할 때 캐노피하고 좀 간섭이 좀 생깁니다. 간섭이 좀 생겨요. 굿모닝 코포이 페인팅. 지금 여기는 이제 오후긴 하지만 헝가리에 계신 네, 제 구독자님. 자, 그래서 요게 1대 48, 요게 1대 70입니다. 둘 다 C형 전방 계기판, 인스트루먼트 패널. 네. 음. 잘 줄였죠? 네. 48도 싱크로율이 되게 좋았는데, 90% 이상인데, 7위도 많이 생략하지 않고, 네, 잘 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키트 데칼에 또 전방 계기판 데칼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좀 좁아요. 요거보다 조금만 더 넓혔으면, 48도 그렇고, 그리고 아카데미 거는 또 오히려 더 넓죠? 네. 아카데미는 넓어서 좀 문제가 된 거고 말리전선 합의는 또 좁아서 문제가 된 거고 조금 좁아 보여 말리전선 합의는 아카데미는 또 넓어 보이고 음, 네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넣어 볼게요. 잘 들어갔었는데 네 요렇게 음, 그리고 48 사출 자석 음. 요새 뭐 48 아주 좋은 3D 프린팅 발매품이 있으니까 만리장성 합의에도 쓸 수 있는 네. 7위 제품도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도 그거 발매되면 한번 구입을 해서 한번 다시 또 세팅을 해볼 건데 음,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줄 좌석은 나중에 세팅을 하고 더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이 맞닿아 있죠. 네, 요거 맞닿아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합니다.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쑥 들어가네요. 음, 음. 자, 일단은 잘 붙였습니다. 음, 조립성 좋고요. 네,
접한 앞부분만 조금, 네, 앞부분만 조금, 네,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에어웨이 베인 요거를 분할을 했는데 1대 48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인젝션 부품하고 에칭 부품 두 종류를 같이 넣어서 선택을 했는데 1대 7에서는 에칭만 넣어줬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인젝션 부품을 안 넣어줄 거면 여기에 같이 몰드를 조그맣게라도 좀 두리뭉실하게라도 새겨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애칭 부품 붙이기 좀 힘들거든요. 음. 좀 투박하더라도 1번 부품이 있는 게 훨씬 더 괜찮은데 좀 1대 48하고는 좀 다르게 음, 부품 구성을 가지고 갔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 1대 48에서도 아카데미하고도 동일한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던 이 동체 그 절단면 크로스 섹션 1대 48에서는 아카데미 거보다는 좀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대 72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오는 게 아니라 좀 꺾이는데 그나마 1대 70이라서 이게 두드러지지 않더라고요. 음, 중간이 약간 꺾이는 형상인데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봤었죠, 예전에. 요즘 동체 뒤쪽에 테일콘 요것도 분할을 했는데 1대 48 같은 경우는 측면 요 센서 이런 것들을 좀 분할을 해서 디테일을 살렸습니다만 네 그냥 7위에서는 그런 거 없고 다 뽑아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1대 48에서는 없던 오류가 이번에 생겼어요. 음, 주간 모니터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이제 동체 상품 1대 48하고 동일한 부품 분할입니다. 요것도 같이 좀 분할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뭐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죠. 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플러스 리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게 티가 잘 안 나는데 네, 확대를 해야 돼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로 방향으로 리벳이 약간 오른쪽, 네, 지금 핀셋 끝부분 부리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내려간 형태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패널 라인이 있는 리벳을 보면 조금 더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패널 라인하고 리벳이 좀 간격이 좀 있어 보이는데 요 리벳은 패널 라인하고 바짝 붙어 있는 형태로 그리고 패널 라인 위쪽에 있는 리벳은 네, 여기는 또 간격이 있고 이쪽은 또 붙어 있는 그래서 플러스 리벳이 이렇게 다 수평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음,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게 1대 48이 아니고 게다가 1대 72로 크기가 줄어들었고 그 줄어들면서 리벳의 직경도 줄어든 터라 이게 나중에 웨더링을 하거나 먹선을 넣더라도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스마일님 어서 오시죠. 네, 먹선 넣고 계세요? 역시 열심히 작업 중이시군요. 네, 그래서 요런 좀 오류가 있는 거는 이제 중국 모델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거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기만 있으면 또 그럴 텐데 이 동체 배면에도 플러스 리벳이 있는데 여기도 그래요.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아이고. 여기도 보면 패널 라인 밑에 있는 플러스 리벳 여기는 간격이 좁은데 여기는 좀 넓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플러스 리벳부터 여기 끝쪽에 있는 리벳까지 다 그래요. 음, 이 구간이 요 구간의 플러스 리벳이
쪼금씩 요렇게 요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1대 48은 문제가 없습니다. 1대 72 에만 있는 문제인데 음 진짜 3D 모델링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요 플러스 리벳 패널 라인을 새기기 위한 금연 전극을 만들 때 그게 문제가 생긴 건지, 금연 전극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금연 전극을 방전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과정에서 약간 틀어진 건지, 그 금연 전극이 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음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도 모형 경력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형 경력이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리벳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어 양산된 경우는 저는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네. 처음 접하는 거라서 좀 신기해요. 신기해요. 음. 그리고 왜 이거를 또 말씀드리냐면, 뭐 오류니까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 큰 건이 하나 터지거든요. 음. 그래서 쪼끔 불안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만레장성 합의 품질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런 징후들이 좀 많이 보여 있죠. 1대 48하고 거의 비슷한 부품 분할이지만, 네, 일단 윙팁하고 에어로너는 분할을 했습니다. 윙팁하고 에어로너. 자, 그리고 양쪽 주익을 따로 분할하지 않고, 네, 중간 부분을 이어서 사출을 해서 지지대 서포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대 48하고 동일한 부품 분할이고, 요렇게 주익 상하 화면을 조립을 하면, 네, 은근히 안쪽에 뭐 특별한 지지대 부품이 없더라도 이게 좀 잘 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봤을 때는 낭창낭창거리네, 이렇게. 네. 낭창낭창. 네. 얘도 이렇게 낭창낭창거려요. 네. 그래서 좀 이거 제대로 지지가 되려나 이렇게 걱정이 되지만, 네, 주익 상압으로 이렇게 조립하고 나서 보면, 네, 은근히, 네, 어, 힘을 받는 구조고요. 좀 불안하시면 여기 안쪽에, 네, 프라판 굵은 거 몇 개, 네, 붙여주시면 충분히, 네, 지지대 역할을 더 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에어로러는 열린 상태 부품, 닫힌 상태 부품 이렇게 또 넣어줬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게 1대 48 A10 C형의 윙팁입니다. 왼쪽 윙팁, 센서하고 뭐 항법등하고 저면대 편대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대 48 요거를 리뷰를 할 때 이 저면도 편대등 요 밑에 간격이, 그죠? 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신규명화 나온 걸 1대 72를 보면 이게 그럼 7위로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차이가, 네, 많이 좀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뭐 수정된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수정된 것 같지는 않고 크기가 줄어들어서. 그런데 요게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 이 저명도 편대등이 뭐 A형부터 나올 때 이게 위치를 자리 잡고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개수가 되면서, 예, 추가가 된 거라서 이 주위 그 윙팁의 저면도 편대등 위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조금씩 달라서 이거는 큰 문제로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여기 좀 편차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위치 수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위치 수정을 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인다. 네, 음.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요 센서도 함께 사출을 했지만 1대 48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샤프하게 나왔고요. 7위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오케이 할 만한 세부 디테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네.
메인 엔진 겸 수납부 내부 부품인데 이렇게 좀 단순화 시켰는데 슬라이드 구명을 써가지고 디테일은 나름대로 챙겼어요. 일단 위아래로 찍히는 면의 뭐 디테일도 괜찮고 여기 측면 이제 슬라이드 금형을 써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새겨 넣은 건데 일단 디테일은 합격.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동체에다가 네, 이렇게 주입하고 동체 이렇게 좀 세팅을 했습니다. 조립은 잘 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뭐 네, 들뜨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게추 여기 넣으면 이제 앞부분 여기가 내려앉을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굳기 전까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기본적인 상태여도 지금 얘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네, 완전히 굳을 때까지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품 수를 줄이긴 줄였는데 많이 줄이지는 않았어요. 히트치 칩 이제 설명서인데 줄인 부분이 어, 요겁니다. BA23 그 엔진 인테이크 립하고 그 다음에 그, 그 엔진 팬 블레이드하고 요거를 한 번에 부품 한 개로 퉁 쳐버렸어요. 48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엔진 팬 블레이드를 통짜로 안 하고 두 개로 분할을 했고 이거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넣고 그 다음에 인테이크 립 부품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7위는 그냥 네, 세 개의 부품을 한 개로 퉁 쳐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가조립을 했죠. 바로 이제 여기에 만리전선 합의에 1대48 A10C에 들어가는 왼쪽 엔진 나셀입니다. 크기만 봐도 네, 1대48 네, 부품인 거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네, 잘만 짱구를 굴리면 네, 바람을 불었을 때 쌩쌩쌩쌩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영상 짧은 길이로 해가지고 올린 거 있죠? 음. 그래서 7위도 이렇게 부품 분할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런너 다이어그램 보는 순간 통짜로 했네. 네, 통짜로 해버렸어요. 말리는 하면은 어쩔 수 없죠 뭐. 네, 단가를 줄여야 되니까 줄여도 비싼 편인데 지금 키트 가격이 자, 그래서 이렇게 부품 다듬어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크기가 작죠? 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통짜로 뽑았지만 괜찮아 보여요. 그죠? 얘가? 네. 네. 안 돌아가요. 통짜라서. 네, 그래서 이왕이면 돌아가도록 해놨으면 좋을 텐데 참 통짜로 뽑았는데 디테일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 엔진 나셀 이때 48은 3개로 분할을 했어요. 엔진 나셀을. 그런데 네, 7위는 2개로 상하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내부 부분 거의 똑같은 거로 음, 하나만 없고 네, 거의 비슷한 네, 분할로 갔습니다.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프로포션 이것도 틀리지 않고 네, 잘 나왔습니다. 음. 자, 그리고 1대48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갔냐? 요 부분 뒤쪽이 요 라인 요 라인이 좀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죠? 부품이 커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멀리서 보더라도 도드라져 보이는데 네, 7위는 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핏이 훨씬 7위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실기에도 있는 라인입니다. 근데 실기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라인인데, 네, 48은 이렇게 좀 도드라져 보이는데, 7위는, 네, 핏이 더 좋아가지고, 음, 무수히 접착제로 잘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이게 접합선인지 잘 모를 정도, 네, 요 정도의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어, 밑에 있는 거, 퓨얼 드레인. 1대 48 같은 경우 요 부분을 분할을 했는데 7위에서는 그냥 함께 사출을 해버렸다. 네. 물론 아카데미도 요걸 분할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는 만리전선 합의가 없어요. 7이든 48이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네. 어, 봐줄 만한 편. 음. 나중에 또 뭐 좀 부족한 디테일을 별명품이 나와서 하겠지만 네, 부품 수를 줄인 네,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정도면 뭐 준수한 편, 네, 보통인 편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앞부분 부품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부품을 여기 이제 끼우면 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어, 이게 끝이라서 쉬워요. 그런데 48은 요걸 다 분할을 해서 되게 조립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열린 상태로는 힘들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이올로는 7위 키트에서 이렇게 좀 단순화를 시켜서 조립성을 좀 올렸고요. 네, 이렇게 좀 올라간 상태로 네,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쉽죠? 네, ECU 7인데도 이렇게 좀 분할을 해줬고요. ECU 에어 인렛, 아웃렛 자 이렇게 돼 있고 잘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가 없는데, 내부 부품 없이 세팅을 하면, 이 뒷부분 뜨는 거 보이시죠? 네. 사출 좌석 핸드레스트 하고 좀 간섭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출 좌석 높이를 약간만 좀 낮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음, 사출 좌석 높이를 약간만. 음. 그리고 뭐 전체적인 캐노피 프로포션이라든지 그런 건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48에는 있었던 그 캐노피 내부 미러 3개는 깔끔하게 생략을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B27 부품을 이제 캐노피 i5에 접착을 하는데 이 뒤쪽에 접착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부품을 보시면 진짜 찾기가 좀 힘들어요. 몰드도 높지도 않고 몰드도 높지도 않아서 이거를 여기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세팅을 하라는 건데 일단 이게 쉽지가 않고요. 쉽지가 않고 네. 그리고 캐노피를 닫힌 상태로 할 때로 세팅을 하면 이 상태로 하면 캐노피를 닫힌 상태로 할 때 간섭이 생겨 버립니다. 여기 표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이 상태는 뭐 캐노피가 열린 상태일 때 B 이슈는 저렇게 붙여라 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대로 붙인 거예요. 네 붙인 건데 이거를 저도 이제 가조립해 보니까 발견한 거죠. 아이고 네
여기 좀 들어간 상태, 요 부품 끝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조립을 하면 닫힌 상태가 안 되고요. 요거를 요렇게 끝부분이 뒤쪽으로 나오게 세팅을 해야 이게 닫힌 상태가 돼요. 닫힌 상태. 이해하셨나요? 응?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 스텝 여기에 설명이 빼먹은 게 뭐냐면 이걸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붙이게 되면 이거는 열린 상태로만 돼요. 열린 상태. 응?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지금 요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BA5의 요 접착 가이드를 제거하고 이게 붙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BA27을 안쪽 저 뒤쪽으로 빼서 붙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응? 얘는 지금 안쪽으로 붙이게 되어 있다니까. 요 튀어나온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근데 나는 닫힌 상태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모형을 접착제로 붙였는데 막상 B5 접착 가이드 잘라내고 세팅하려고 보니까 여기 안 맞는데 내가 게다가 이게 캐노피 내부 프레임이 앞으로 당겨진 거라서 여기에 걸려요. 뒤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들어간다고. 여기서 한번 멘붕 올 거예요. 접착제로 붙이신 분들은. 저는 뭐 목공이 풀이니까 왜 안 들어가지? 아니, 아, 이거 뒤쪽으로 빼야 되네?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이런 세부 설명들이 그냥 성의 없이 갑자기 이게 안쪽으로 이게 또 부품이 뒤쪽으로 빠져서 접착이 된 거잖아요. 설명이 없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알레슬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여백도 많은데 예. 캐노피 열린 상태로 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하고 뭐 포인트 뭐 화살표라든지 주의 표시해 놓고 여기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려 가지고 열린 상태로 할 때는 아니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이 단계에서 열린 상태로 할 때는 부품을 어떻게 접착하고 닫힌 상태로 할 때는 B27 부품 어디 선에 붙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얘기가. 그죠? 음. 이 그대로 놔두면 쭉 이게 전체적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좀 수평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떨어질라 또. 물론 저는 목공이 풀로 했으니까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떨어지진 않고 자연스럽게 중력 때문에 쭉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접착 가이드 설계를 좀 다르게 설계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무장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는데 네. 일단 1대48 A10C 키트에 포함된 무장보다 추가로 들어간 신규 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부품 수를 줄인 제품이라서 AGM65 매버릭 그다음에 라이트닝 포드 있죠. 거기 투명 부품은 없어요. 생략. 그리고 신규 부품도 들어가지만 맞습니다. 그 만리장 삽입가 함부로 안심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키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신규 무장도 있지만 기존 다른 키트에 들어있는 무장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1대72 F15E 스트라이크 이글 키트에 포함된 GBU39하고 그 GBU39를 장착할 수 있는 그 어댑터 BRU62를 넣어줬습니다. 1대48 A10에는 네, 없는 도장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키트 1대70 A10C 들어있는 무장 한번 훑어보면 페이브 페인의 레이저 시킹포드 불필요 부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어, 불필요 부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키트 부품이 들어있고요. 투명 부품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600갤런 밥통 한 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M9
L 사이드 와인더 두 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듀얼 레인 어댑터 네, LAU114 요거 한 세트 빼놓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AGM65 매버릭하고 그 어댑터 총 두 세트 이렇게 좀 들어 있고, 그다음에 GBU12 500파운드 페이브웨이 2 요거 총 두 발, 그다음에 2000파운드짜리 GBU31 JDM 요거 한 발, 그다음에 GBU31 신관 부품이 또 이게 좀 불필요 부품으로 들어있는데 1대 48에는 또 없는 부품이에요. 네, 이렇게 좀 또 새롭게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BU 38 500파운드짜리 JDM 요거 총 4발인데 런너만 보면 총 12발이 들어있습니다. 왜 제가 총 4발이냐고 했냐면 요 키트에선 4발만 사용하고 나머지 8발은 불필요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탄체 앞쪽에 있는 신관 퓨즈가 다른 타입이 두 종류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불필요 부품으로 지정되는데 1대 48에는 없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간 게 LAU 68 로켓 런처 요게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한 세트. 그 다음에 LAU 131 로켓 런처는 1대 48에도 있던 녀석이고, 그 다음에 SUU 25 플레어 디스펜서 이거 1대 72에만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ECM4도 있죠. ALQ131, ALQ184, 그 다음에 AAQ28 라이트닝 포드하고 AAQ 33 네, 스나이퍼 ATP라고 불리죠. 어드밴스드 타깃팅 포드 요거 한 세트씩 다 들어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키트에 포함된 GBU39 SDB 줄여서 SDB인데 스몰 다이아미터 밤 그래가지고 250파운드짜리 폭탄 8발 그리고 요거를 장착할 수 있는 밤넥 BR61이 두 세트가 추가로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장만 보면 일단은 뭐 형님 키트 1대 48 키트 부럽지 않고요. 게다가 1대 48 모장에서 문제가 됐던 모장이 GBU 31 요거 2000파운드짜리하고 GBU 38 요겁니다. 특히 GBU 31 요거 2000파운드 요게 왜 문제냐면 보여드릴게요. 요게 만리정산 합의 1대 48 A10 C형이 들어간 GBU 31 부품입니다. 앞부분은 괜찮고 가운데도 괜찮아 보이는데 뒤쪽이 완전히 이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1대 72 GBU 31은 완전히 라인이 다르죠. 7위가 훨씬 더 나아요. 네. 저는 이게 똑같이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던 거야. 마리전사 합의도. 네, 그래서 요거는 갖다 버리시고요. 네, 요거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불필요 부품으로 이렇게 신관도 이렇게 좀 1번, 2번 이렇게 좀 되어 있죠. 네, 얘는 지금 1번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게 지금 1대 48 A10C에 들어있는 GBU 38입니다. 저는 이 탄체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뒤쪽 요 라인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지금 4벌이 들어있거든요. 4벌? 4벌이 들어있는데 이거 3번 맞죠? 3번 맞나? 아니 1번이구나. 1번. 네. 요건데 탄체까지는 괜찮고 뒤쪽에 요거 핀이 들어있는 요 라인은 또 48하고 비교했을 때 라인이 또 GPU 31처럼 괜찮아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동일한 퓨즈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부분 형상이 다 달라요.
앞부분 형상.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지금 불필요 부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런던 쇄볼이 더 있다. 이렇게 푸짐하게 좀 들어 있습니다. GBU 38이 1대72 F15E 스트라이커 이글 키트에 들어있는, 네, GBU 39하고 BRU 61 요거거든요. 네. 네. 이것도 장점이죠. 이것도 잘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요건 두 세트. 음. 런너 한 벌. 네. 이것도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 잘 보이지도 않죠? 네. 위치가 되게 애매한데 캐노피 뒤쪽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에 뭔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게 페리스코프 에어 인테이크 부품입니다. 음. 1대 48 ATM 키트 가지고 계신 분은 부품 번호가 N9번이에요. N9번. 그런데 7위에서는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1대 48 부품에는 들어있는데, 7위에서는 생략을 해버렸다. 요거를 발견했어요. 뒤쪽에 뭔가 하나 붙는 게 있는데 왜 없지라고 봤는데, 네, 그 부품이 N9번, 1D48 A10 키트 부품 번호로는 N9번 부품이 생략을 했다. 이건 좀 아쉬워요. 네, 그 에어웨이, 어, 메인 부품, 뭐 애칭으로 넣어줬습니다만 일반 부품 생략했던 것하고 거의 동급이고요. 어휴, 지금 방송 제가 4시간 23분. 어떻게 3시간 안에는 끊지를 못하네. 끝내지를 못하네. 네. 네, 이제 총평 갈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말레이전 합의는 1대48 AT&C 키트 발매 후 정확히 1년 후에 1대 72 스케일 AT&C 키트 신규명으로 발매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결정판인 키트입니다. 부품수를 적당히 줄였고 세부 디테일과 조립성을 둘 다 챙겼습니다. 하지만 부품수를 줄이면서 몇 군데 세부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1대 48 키트에는 없었던 오류가 이번 1대 72 키트에 발생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ly 1 year after the release of the 148 scale A10C kit, Great Wall Harvey released a new 172 scale A10C kit. This is the definitive kit at this point. The number of the parts was appropriately reduced, and both detail and assembly were taken care of. However, as the number of parts was reduced, there was some area where details were lost and error that did not exist in the 148 scale occurred in this 172 kit, which was disappointing. Thank you.